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수요일엔 바다톡톡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도입 강연을 함께할 광주 계림초등학교 교사 배효선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징어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쫄깃쫄깃한 오징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오징어 먹는 것을 금지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끔 못생긴 사람이나 외계인을 오징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징어의 어떠한 특별한 점이 이런 것을 만든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오징어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고 오징어의 겉모습 그리고 몸속을 탐험함으로써 오징어의 특별한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는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생물들을 섭취함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반면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몸이 말랑말랑하고 연한 연체동물입니다. 연체동물은 피부가 변해서 만들어진 외토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척추가 없는 무척추 동물입니다. 오징어는 그 중에서도 여러 개의 다리가 머리에 붙어 있는 두 종류에 해당합니다. 두 종류들은 문어나 낙지, 오징어 등 모두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오징어의 다리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데요. 오징어 다리는 10개입니다. 따라서 시반목, 식간목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우리는 오징어 다리라고 표현하지만 서양에서는 오징어 팔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럼 오징어는 어떤 이름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우리말로는 오중어, 오징어, 오저기, 오저거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까마귀를 해치는 도적이라고 하는 오저거라는 한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오징어가 수면 위에 죽은 척하면서 떠 있다가 까마귀가 날아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면 낚아채서 물속으로 끌고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까마귀를 잡아먹는 도적이라는 이름을 붙었다고 합니다. 이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전의 자선어보에도 실려져 있는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바다에 살고 있는 오징어가 육지에 살고 있는 까마귀를 잡아먹는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먹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까만색 흑어, 우거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징어는 전 세계의 얕은 바다, 깊은 바다 곳곳에 살고 있습니다. 먹이는 작은 물고기나 새우, 게 등을 살아있는 것만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500여 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에서 8종 종류가 잡히고 있습니다. 크기는 2.5cm의 작은 것에서부터 20m가 넘는 대왕 오징어까지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15cm에서 50cm 정도의 작은 종류가 잡히고 있다고 해요. 또한 수컷과 암컷이 구분되어 있고요. 수명은 1년입니다. 딱 한 번 4월에서 6월 사이에 번식을 하는데 작고 투명한 하얀색 알을 많이 낳습니다. 이것을 해초나 바위 틈에 낳아서 번식을 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떼지어 다니는 무리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한 밝은 빛을 좋아해서 오징어 잡이 배는 깜깜한 밤에 빛을 밝게 밝혀놓고 오징어를 잡는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징어를 관찰해 봅시다. 오징어는 몸통, 머리, 다리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둥근 뿔 모양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가지고 있는 유선형입니다. 이는 물살을 부드럽게 가르며 헤엄치기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또한 온몸은 촉촉하고 미끌미끌한 외투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몸통 부분에는 삼각형의 지느러미 한 쌍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리 부분에는 커다란 눈이 한 쌍 있고요. 그 밑으로는 10개의 다리가 붙어 있습니다. 이 10개의 다리 중에 특별히 길고 굵은 다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먹이를 잡거나 또는 생식을 할 때 사용하는 초간이라고 하는 특별한 다리입니다.
초가는 다른 다리와는 다르게 끝부분이 약간 넓적하게 있고 그 부분에 강력한 흡착을 가지고 있는 빨판과 톱니를 가진 고리가 있어서 먹이를 단단히 낚아채서 이것을 다리의 중간 부분에 있는 입으로 가지고 가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피부는 보통 젓갈색이고 죽었을 때는 하얀색이 나타나는데요. 이 오징어의 몸통에는 아주 작고 투명한 색소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많은 색소포로 다른 동물의 몸으로 위장을 하거나 색깔을 바꿈으로써 적을 피하기도 하고 먹이를 수월하게 잡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정말 독특한 구조로 깔때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깔때기가 있는 부분이 오징어의 배 부분입니다. 이 깔때기는 몸속에 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밖으로 뽀낼 때 사용하는데요. 이 깔때기에서 분사되는 물을 이용해서 빠르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깔때기를 위쪽으로 또는 아래쪽으로 해서 위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빨리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몸속 탐험을 한번 해볼게요. 장기가 망가지지 않도록 외투막을 살짝 들고 이 머리에서부터 지느러미 있는 부분까지 가위로 쭉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양쪽으로 펼쳐주세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깔때기 부분 옆에 있는 후크 구조입니다. 외투막의 양쪽 끝과 깔때기에는 서로 이렇게 갈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후크 구조가 있습니다. 이 후크 구조의 역할은 평상시에 몸통에 물을 담아 놓았다가 위급할 때, 빨리 가야 할 때 이 깔때기와 몸통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물을 내뿜을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어서 이 깔때기를 통해 물을 분사합니다. 이때 이 분사하는 물은 로켓처럼 추진력을 갖게 돼서 빨리 이동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깔때기 아랫부분을 조금 더 잘라가면 그 부분에는 식도가 있습니다. 이 식도에는 모래주머니가 있어 소화가 쉽게 만들어주는데요. 이 식도를 잡아당기면 몸통 전체가 연결되어 있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식도의 아랫부분에는 입이 있습니다. 이 입을 살짝 벌려보면 그 안에 새 부리 모양의 한 쌍의 이빨이 있습니다. 이 이빨은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씹는 역할을 하는데요. 새우 껍데기나 게 껍질처럼 단단한 껍질도 잘 씹어서 먹을 수 있도록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부리가 새 부리처럼 생겼기 때문에 까마귀를 잡아먹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식도에서 조금 더 깔때기 부분으로 잘 나가 보면 단단한 골격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연골은 뇌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 뇌는 여기 보이다시피 이렇게 작고 눈 주변에 있습니다. 오징어는 생각보다 아주 똑똑한 생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으로 치면 한두 살 정도의 어린이의 뇌를 가지고 있어서 학습을 통해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똑똑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오징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오징어 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초 두뇌 연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뇌의 양쪽에는 눈이 있습니다. 눈 역시 매우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멀리 있는 물체까지 알아채고 잡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눈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발달된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 숨쉬는 기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오징어도 아가미를 통해서 호흡을 합니다. 물속에 있는 산소를 아가미를 통해서 걸러내고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배출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특이한 것은 이 아가미의 끝부분 양쪽에 아가미 심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가미 심장은 오징어의 몸 전체에 산소를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 아가미 심장의 가운데 부분에는 혈액을 공급하고 운송하는 심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징어는 아가미 심장 2개, 채심장 하나,
총 3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가 몸속 탐험을 하고 있는데도 피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은 피가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겁니다. 오징어의 피는 우리 인간하고는 달리 헤모시아닌이라고 하는 얕은 푸른색 색소를 가지고 있어서 실은 이렇게 핏줄이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징어의 소화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징어는 머리가 몸통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을 통해서 먹은 음식은 위쪽으로 올라가서 소화 흡수된 다음에 다시 몸통의 아랫부분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좀 전에 살펴보았던 식도를 쭉 따라 올라가 보면 근육으로 발달된 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에서 소화 흡수된 음식물은 짧은 장을 통해서 소화 흡수되어 머리 부분, 깔때기 부분에 있는 항문을 통해 배출됩니다. 또한 소화를 도와주는 기관으로 맹장, 간, 이자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여러 가지 소화기관 중에 간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이 큰 이유는 오징어는 다른 물고기들처럼 불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간을 키웠다가 줄임으로 인해서 물속으로 띄우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과 장 사이에는 은빛의 긴 주머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긴 주머니는 먹물 주머니입니다. 오징어나 문어는 위급한 상황에서 먹물을 내뿜음으로써 도망을 치는데요. 이때 오징어의 먹물은 문어의 먹물과 조금 다릅니다. 문어는 먹물을 내뿜어서 앞을 뿌옇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포식자들이 자신을 먹을 수 없게 하고 도망을 치는 반면에 오징어는 약간 위장술을 사용합니다. 오징어의 먹물은 좀 더 끈적끈적한 점성이 있고 덩어리져 있습니다. 오징어는 이것을 내뿜음으로써 포식자들이 마치 오징어를 잡아먹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 사이에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포식자들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징어는 보다시피 먹물 주머니가 아주 작습니다. 2~3번 뿌리면 먹물이 사라져 버려요. 포식자들은 그걸 기다렸다가 오징어가 먹물을 다 소모하고 나면 잡아먹어 버린다고 합니다. 뼈 오징어의 먹물 같은 경우 서양에서 오랫동안 잉크나 물감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오징어들은 1년 정도 지나면 말라서 다 사라져 버린대요. 그래서 지켜지지 않는 약속, 믿을 수 없는 약속들은 오징어 먹물로 쓴 약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생식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식기관이란 오징어가 알을 낳아서 번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관이죠. 수컷과 암컷이 구분되는데요. 지느러미가 있는 몸통 부분에 수컷은 정소와 정소낭이, 암컷은 난소와 난포샘이 있습니다. 짝짓기철이 되면 수컷들은 서로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지느러미를 부딪히면서 싸운다고 해요. 싸움에서 이긴 수컷은 암컷에게 다가가서 색소포로 다양한 자신의 몸빛깔을 뽐냅니다. 자, 암컷과 수컷이 서로 마음에 들었다면 이렇게 꼭 촉안을 이용해서 꼭 껴안고요. 체외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체외 수정을 통해서 쌀알처럼 크고 하얀 알을 30개에서 40개 정도 해초와 바닷주에 낳아놨다가 이것이 나중에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생식 가능한 성인 오징어가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오징어의 뼈입니다. 오징어는 무척추 동물이라고 배웠는데 뼈가 있다. 이상하죠? 우리가 흔히 뼈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요, 실은 피부가 변한 것입니다. 몸속에 있는 장기들을 다 드러내고 나면 등 쪽에 이렇게 투명한 막대기 모양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몸을 지지하거나 지탱하는 그런 뼈가 아니라 앵무조개나 또는 달팽이처럼
자신의 몸을 감싸서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피부가 전한 껍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통 전체가 커다란 뼈가 있는 갑오징어 역시 실은 뼈가 아니라 피부 조직이 변한 껍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겉모습 그리고 내부 몸속의 모습을 탐험해 봤는데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오징어가 바닷속에서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먼저 유선형으로 물살을 부드럽고 빠르게 이동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독특한 깔때기 구조를 이용해서 로켓 추진력과 같이 빨리 움직이는 그런 오징어만의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색소포를 이용해서 몸의 모양이나 색깔을 변하는 뛰어난 유장술로 적들을 피하기도 하고 먹이를 손쉽게 잡기도 했습니다. 눈 역시 발달되어 있고요. 지능도 인간에 비해서는 낮겠지만 한두 살 정도의 어린아이 경도의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0개의 다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초건이라고 하는 특별한 다리, 이 다리는 실은 주머니에 평소엔 들어있다가 먹이를 잡을 때는 아주 길게 뻗어나가요. 그래서 먹이를 잡기에 아주 유리하고 그 안에는 강한 흡착력이 있는 빨판과 톱니가 있었죠. 그걸 통해서 먹이를 움켜쥐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었습니다. 또한 3계단에는 심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온몸으로 혈액과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오징어만의 독특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먹물을 통해서 자신을 방어하고 여러 마리가 함께 무리지어 생활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생존 전략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오징어의 전략을 알아보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징어의 여러 가지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오징어를 하나의 생명체로 소중히 여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요즘 오징어의 포획량이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바다 오염, 기후변화, 그리고 무분별한 포획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징어는 성격 자체도 매우 급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면 쉽게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오징어들이 점점 우리 주위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징어 역시 살아 숨쉬고 있는 생물체이며 또한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나름의 우리와는 조금 다르지만 나름의 생존 전략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생명체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보다 좀 약할 뿐이지만 이런 생물체를 소중히 여겨준다면 우리 지구가 또는 우리 바다가 좀 더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갖추어지지 않을까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오징어 한 마리 한 마리 소중한 생명체로서 존중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징어를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획득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 말고도 무분별한 생명 훼손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아름다운 바다,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 생명체 하나하나 소중히 여겨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입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